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법원이 공수처가 재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해 영장 유효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는 협의를 통해 조만간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수사 상황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를 했는데 조금 전에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나왔네요. 네, 어제 오후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네. 조금 전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만 하루 만에 발부가 된 건데요. 7시 10분쯤 전해진 소식입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어제 윤 대통령 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앞서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어제 자정으로 시효가 만료됐는데요. 1차 때는 체포영장 청구에서 발부까지 이제 30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2차 발부인 만큼 청구부터 발부까지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시간을 번 셈인데요. 공조본이 언제쯤 영장 집행에 나설지는 아직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예, 지난 1차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때는 영장의 유효기간이 7일 이내라고 밝혀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공수처가 영장 유효기간을 확인해주기 어렵다 이렇게 공지를 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어제 공수처가 공지한 내용인데요. 재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확인해주기 어렵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첫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공수처가 영장 유효기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영장 집행이 거센 반발에 막혔고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잖아요. 예. 2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알리지 않는 건 집행의 이제 밀행성, 수사 보안을 강화하려는 차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유효 기간이 알려지면 대통령 경호처가 더 촘촘하게 막아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통령 경호처에 준비할 시간만 벌어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다만 체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앞서 청구했던 영장 유효 기간보다 늘려 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수처는 어제 영장 유효 기간이 통상 이제 7일로 하지만 그 이상 신청하는 것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체포 필요성이 없다라는 입장인데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영장이 발부된 만큼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이번에도 법원에 체포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의견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1차 영장 청구 때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당시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는 부당하다. 영장 청구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나뭇잎이 담장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꼬리에 권리가 있다고 몸통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 해괴한 논리다. 이렇게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네. 이제 부당한 영장이다. 법리적으로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 이런 의견서를 낸 겁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내용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측 의견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차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공수처 얘기를 좀 해보면요.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공수처가 너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안일하게 준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었는데 공수처장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관련 내용을 해명한 것 같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오동훈 공수처장이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났는데 예.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가 오후에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오동훈 공수처장을 향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이에 대해 오동훈 공수처장은 영장 집행이 실패한 것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서 매우 가슴이 아프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사법부에서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서도 이제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 명령장으로 인식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고 어떠한 이유에서도 방해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 처장은 경호처의 총기 사용에 관한 우려가 있었냐는 질의에도 답을 했는데요. 어쨌든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여러 위협을 느꼈고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인해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수처 준비 부족에 대한 지적에는 집행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다고 말한 뒤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경호처장 현행범으로 체포를 왜 막았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다면서 현장에서 다 의견이 합치된 것은 아니지만 충돌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오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이제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냐 이렇게 다시 묻자 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수처장이 이제 사과를 하고 2차 영장 집행 때는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체포 영장이 발부가 다시 됐습니다. 그러면 2차 체포 영장 집행에 곧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뭐 경호처의 거센 저항을 좀 뚫어낼 수 있을까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공수처는 오늘부터 경찰과 함께 실무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언제 2차 영장을 집행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1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군의 거센 저항이 있었던 만큼 투입 인력을 대거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실수를 두 번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전략을 놓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네. 공수처와 공조체계를 다시 이뤄가기로 한 경찰도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해 고민이 커질 듯한데요. 철조망 설치를 비롯해서 관저 요새화 등 경호처의 추가적인 대비 상황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준비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공수처가 구체적인 영장 집행을 전략을 만들어서 이번 주 안에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경찰은 이번에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그 경호처에 대해서 강력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내놓기도 했는데 현행범 체포도 고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 관계자들이 막아서자 경찰은 현행범 체포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난색을 표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3차 저지선, 1차, 2차, 3차 저지선까지 있었는데 3차 저지선에 도달했을 때 경호처 인력이 이게 많지가 않아서 체포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경호처 인력 체포도 실패한 건데요. 공수처도 이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 위험 등이 있다고 판단해서 경찰을 제지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때 경호처가 막아선다면 반드시 체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재도 파악한 만큼 체포를 위한 준비를 더 치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경호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조망을 치는 등 경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경찰은 형사기동대나 경찰특공대 파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여지를 두기도 했습니다. 지난 3일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의 6탄 방어전에 막혀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경호처는 적법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경찰이 1차 영장을 집행할 때 경호처가 일반 사병을 동원한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밝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적 부분에서 뭐 어긋나는 건 없는 겁니까? 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 경호처가 군을 일반 병사를 동원한 사실을 이제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같은 사실은 그 현장에서 체증을 했거든요. 예. 이 체증 영상을 통해서 이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찰은 경호처 지휘를 받는 33 군사경찰대와 55 경비단 사병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인간 벽으로 활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등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서 박 처장 등 경호처 지휘부 4명을 입건하고 소환 통보했습니다. 다만 경호처는 사병 투입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경호처 지휘부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에 무리가 없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경호처장은 이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불쾌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건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 박중준 경호처장은 경찰이 이미 2차례나 출석을 하라고 했지만 이것에 응하지 않고 부르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2차례에 걸쳐서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 나와서 조사받아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호처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미 2차례 출석을 요구한 상황에서 시간 끌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박 처장,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피의자 입건돼 있는데요. 경찰은 박 처장을 체포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가 반대하지 않았더라면 박 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호처가 오늘과 내일 중 변호인 선임의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출석에 불응한 경호처장에게 오는 10일 3차 출석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박 처장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수순으로 돌입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2차로 출석을 통보했지만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을 이제 청구를 했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체포영장을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가 이제 저지선을 미리 허물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의도도 보이고 일단 체포에 앞서서 강조하는 것은 네. 이제 현장에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할 때 막아서지 말라, 막아서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일단 체포영장 집행 일임과 관련해서 공수처와 경찰의 갈등이 있었고 일단은 봉합이 된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제 수사권과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뭐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사권을 놓고 다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체포영장 집행 일임과 관련해 일단 공수처와 경찰이 논란을 불식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공조 체계를 재확인하면서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상설 일반 특검을 출범해서 수사 혼선을 불식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 특검인데요.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대검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건의 수사 기록과 증거 등 관련 자료 제출과 수사 지원 등 협조가 요청이 가능합니다. 네. 각 기관의 파견 요청도 가능해서 특검이 도입되면 수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상설 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과정이 멈춘 상황인데요.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일단 인력 구성부터 공간 마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상설 특검의 신속한 출범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난맥상 등 모든 문제 해결책은 상설 특검을 신속하게 출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앞서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영장에 기재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법원이 이제 조금 전에 이와 관련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예.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재한 데 대해서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물적인 압수수색과 인적 체포수색은 달리 추구하는 것이 맞다는 게 다수 학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 역시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의 신청 등 제도권 안에 있는 절차를 통해서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앞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이순영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 수색의 책임자 승낙을 필요로 하는 형사소송법 110조, 그리고 공무원이 소지, 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을 소속 공무서나 감독관 관공서에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위법 무효라고 이의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네. 앞서 저희 리포트에서도 나왔었는데 현재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장외 여론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측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삭제 부분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 일단 국회 측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모두 각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먼저 국회 측 입장을 좀 볼게요.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죄 소추 사유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논란에 반박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는다.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네. 탄핵소추안에 따른 심판 대상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실관계이고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가 언급된 부분은 일종의 평가로서 덧붙여진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탄핵심판 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면서 탄핵심판은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헌재가 국회 측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 각종 책무를 어겼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 국정 혼란이 이어질 우려가 있고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반면에 대통령 측은 지금 탄핵 심판에서 형법 위반, 그러니까 내란죄의 여부가 다뤄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소추 사유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 소추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마땅히 그래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각하는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거든요. 예. 이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이 안 됐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할 수 있냐고 반문한 겁니다. 또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탄핵 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적합하지 않아 탄핵 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어제 헌재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또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삭제를 권유했다고 주장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뭐 나왔습니까? 네, 헌법재판소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측이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잖아요. 네. 국회 측도 이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권유한 게 아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헌재는 일단 내란죄 탄핵 사유에 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한동안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